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매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 간단히 살펴보면요. 어제 장 끝나고 악재성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좀 강하게 하락했는데요. 독일 증시는 그 전날 2%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좀 적게 빠졌고요. 다우하고 나스닥은 많이 빠졌습니다. 크게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이가 좋지만 그 북한이 대화에 원활하게 잘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대선 끝난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악재인데요. 그 세계 증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중 무역 협상이 미뤄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큰 악재겠죠. 왜냐면 그동안 미중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을 돌려서 하는 말이겠죠. 항상 뭐 다 돼간다 다 돼간다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대선 이후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거기에 놀래서 악재로 반영을 하면서 증시가 해외 증시가 확 밀렸습니다. 근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분봉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일봉으로 보시면 어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출발했는데 이게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위로 지금 상당히 들어 올려서 끝났죠. 다우지수도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야근하고 나서 그 밤에 새벽 1시에 이제 퇴근하면서 그때 봤을 때 이렇게 밀려서 끝났어 밀린 상태로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해외 증시가 폭락하고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급락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대충 그렸습니다. 그래서 급락하면 인버스 관점으로 해서 빅텍이 오르지 않을까 뭐 대충 이런 스토리를 생각을 하고 와서 잤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얘가 낙폭을 상당히 줄여서 이렇게 돼서 끝나버린 겁니다. 제가 한 마이너스 1.7% 정도 다우 기준으로 그 정도 된 걸 본 것 같은데 앞쪽에 지지선을 딱 찍고 다시 되돌아서 가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봤을 때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더 빠지는 거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다시 들어 올리면서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다. 이 부분이 이제 좀 그나마 다행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떨어졌다가 지금 양봉으로 들어 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나마 우리 증시에 충격을 좀 적게 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코스닥이 빠지긴 했지만 심각하게 빠지지 않고 5분봉으로 봤을 때 그죠, 갭으로 떨어졌다가 들어 올리는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물론 밀리긴 했지만 심각하게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재지 저게 또 속쓰기네요. 참 이게 이제 한창재지를 매수를 했는데 이게 계속 뒤로 밀리네요. 이 참 아스아텍은 안 밀리는데 얘만 아침에 너무 과하게 오른다 싶더니만은 여튼 제가 요즘 매매가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벌고 나면 다른 쪽에서 다시 까먹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벌어서 저기 메꾸는 그런 흐름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끝나고 때 보면은 계좌잔고가 똑같아져 버리는 좀 벌어가지고 좀 수익이 좀 낮네 이러고 한 20만원 벌어놨었는데 오늘도 한 20만원 벌어놨는데 끝날 때쯤 되면 그 20만원이 다 돼가 버렸는지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침에 맑은 정신에서 했을 때 좀 수익이 나면 다 팔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저녁에 끝날 때쯤 돼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서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 쳐다보고 매매를 하니까 벌었던 거 까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컷 모아가지고 뒤에 다 털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똑같이 그렇게 되네요. 지금 658만원인데 659만원 지금 마감효과에 밀리면 거의 한 658만원 본전 될 것 같죠. 계속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는데요.
뭐 손실 안 봐서 다행이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벌어놨던 것을 날려버리는 것은 좀 아깝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그 장중에 있었던 걸 제가 매매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매한 게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 가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샀다 팔았다 한 것 뿐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 어제 제가 그 빅텍, 예, 빅텍하고 그 남아산업하고 이월드 이렇게 빅텍 200, 남아산업 200, 이월드 200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빅텍 아침에 시초가의 반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3,160원에. 그러니까 개장할 때 빅텍이 아침에 개장할 때 3,160원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주문 넣어가지고 매도 주문 넣어가지고 절반을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3,160원에 이익 실현하고 100만원치만 남겨놓은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어제 나왔던 뉴스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뭐 전쟁적으로 묘사된 건 아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북한에서 계속 그 협상을 하지 않고 그 강경하게 나오면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절반을 일단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 100만원만 남겨놓자 이런 생각으로 절반 이익 실현을 먼저 했습니다. 출발이 괜찮았죠. 일단은 먹고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이제 DR텍이라는 종목을 들어갔는데요. 제가 바이오 종목은 절대 매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하도 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길래 그 2,090원에 매수를 했어요. 2,090원이니까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그 아침에 그 보니까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그 호가창을 보니까 엄청난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90원에 일단 그 100만원치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꺾이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절반을 먼저 팔았습니다. 델텍을 2,140원에 2,140원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2,090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못 올라가고 다시 왔다 갔다 하길래 2,140원 여기서 절반을 먼저 팔았습니다. 절반 팔고 그 다음 다시 내려오길래 여기서 다시 또 나머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 반 팔고 여기서 반 팔았으니까 본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바이오는 내 체질 안 맞다. 이게 올라가는 이유도 모르겠고 내려오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 3,600만 주니까 어마어마한 거래량으로 호가창에 매수 매도가 확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쭉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참 제가 오늘 그 정말 아이러니한 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짓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막 샀다가 그것도 뭐 10만 주씩 20만 주씩 매수를 막 때려서 샀다가 또 팔 때 또 10만 주 20만 주씩 또 막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짓을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안 가지만 저 지금 그렇게 해서 본전 정리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빅텍하고 스페코를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빅텍을 3,030원에 매수했고 스페코를 3,430원에 매수했거든요. 빅텍을 밀려가지고 3,030원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쭉 밀려왔길래 이거 더 빠지는 거는 조금 오바다 싶었어요. 이게 악재성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00만원치 추가 매수하고 그 다음 빅텍이 가면 스페코도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스페코도 바로 잡았죠. 빅텍 잡고 나서 스페코를 3,430원, 3,430원이니까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때까지 매매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가지 싶은 종목을 잘 잡았습니다. 빅텍 잡고 스페코 잡았으니까 최상이었죠. 그래서 놔두면 이제 이게 쭉 올라가서 오늘 수익을 엄청나게 봤을 건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도 주섭이 조금 꼬이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아산업하고 이월드가 이낙연 관련주가 급락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뭐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월드가 먼저 무너졌었어요. 이월드가 쭉쭉쭉 계속 빠지길래 놀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100만치를. 이건 이제 팔고 나서
그 떨어질 때는 이유는 몰랐는데 일단 무조건 팔고 봐야 되니까 여기서 팔고 그 남아산업도 빠지고 있으니까 떨어질 때 이때 그냥 팔았습니다. 바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하고 뉴스 찾아보니까 검찰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한다는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수색하는 게 이낙연 총리 그 테마에 그렇게 악재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 하고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중간에 과정 생략하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보여드릴게요. 남아산업은 평균 가격이 14,070원이니까요. 여기서 샀습니다. 14,000원, 14,050원 요렇게 그 추가 매수해가지고 다시 되돌아 올라오길래 이건 청와대 압수수색 하는 거하고 이낙연 총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밀렸다가 다시 되돌아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서 팔았는데 다시 여기서 샀죠. 여기서 사갖고 14,070원 정도 되게 사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이월드도 마찬가지 내려왔다가 되돌아 올라가길래 5,140원입니다. 평균 단가가 5,140원이니까 한 요 정도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래 빠지는 건 좀 오바다 싶어서 다시 매수를 해서 이월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결정적인 저한테 그 페인을 준 이 많이 빠지네요. 최저가로 떨어지겠는데요. 참 너무하네요 이거. 한창제지인데요. 이게 한창제지가 제가 한창제지를 본 것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당에 대한 어떤 장악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야권의 어떤 힘을 규합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대선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1등 주자와 2등 주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서 대선을 하기 때문에 진보 측 주자와 그 보수 측 주자가 그 대통령 선거 다가와서 오른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오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 야권 쪽에서도 여러 이제 후보들이 있으니까 이낙연 총리도 있고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이낙연 총리밖에 없죠 지금. 서울시장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경선을 해가지고 그 중에 대표주자 한 명이 나오는 거고 야당 쪽도 마찬가지죠. 황교안 대표도 있고 그 홍준표 씨도 나오겠죠 당연히. 뭐 이렇게 해갖고 유승민 등등등 여러 명 나와가지고 경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명이 주자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주자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양쪽의 주자 모두의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엎치락 뒤치락하게. 그러니까 이낙연 테마주가 올라가면 황교안주가 약간 죽고 또 황교안주가 올라가면 이낙연주 죽고 이렇게 올라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이낙연 관련주가 좀 밀렸기 때문에 황교안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들었다가 밀리길래 여기서 잡았거든요. 지금 제가 잡은 게 한 3,180원이니까요.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이쯤에서 잡았겠네요. 잡았는데 들어올릴 줄 알고 3,180원 여기서 잡았는데 이게 못 들어올리고 밀렸습니다. 근데 밀리는 게 지금 너무 심하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는데 앞쪽에 워낙 그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매물들을 소화하기가 벅차가지고 특히나 나경원 대표가 물러난다는 이야기로 해서 뭐 야권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스토리로 연결해 가지고 지금 아침에 단타로 여기 쫙 들어왔죠. 들어와서 여기서 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려버린 사람들이 지금 장 끝날 때 되니까 미수몰방 쳐놨는데 이걸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 세력들이 거의 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돈이 많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쫙 올라갈 때 여기서 어느 정도 팔았다면 내려올 때 계속 파는 거죠. 팔아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팔아가지고 계속 눌러버리면 나중에 돼서 못 올라가면 이쯤 되면 여기서 샀던 사람이 여기 오면 이 손실이 큰 데다가
미수몰빵 친 사람들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리하는 물량을 매도를 주문을 넣으면 매수를 안 받아주고 가만 안 오면 흘러내립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 흘러내리는 걸 어느 시점인가 되받아서 먹고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갈 때하고 역방향 흐름인데요. 만약 올라간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매집해 놓고 계속 매수를 하죠. 매수하면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고 팔아먹으면 됩니다. 내려갈 땐 반대죠. 막 올라왔을 때 여기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이익 실현해 놓고 내려올 때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걸 이익 실현하니까. 그래서 매도 물량으로 해서 계속 물량으로 자꾸 누르면 못 올라가서 밀리고 하면 매수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자꾸 밀리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러고 안 사게 되겠죠. 그리고 팔아야 되는 미수몰빵에서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내려가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쯤 가면 장은 끝나가고 한 이제 10분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미수는 정리해야 되겠고 근데 사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 하고 이제 자포자기로 확 던지면 그게 쭉 빠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정되고 나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아침에도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떨어지면 미수 정리 못한 사람이 이거 재수없네 그러고 이제 던지겠죠. 그때 아래쪽에서 받아먹고 되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꺾여버렸기 때문에 당장 확 돌아서 뜨고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어느 정도 물량 정리하고 나서 되돌릴 것 같은데 제가 매도하지 않고 갖고 있는 이유는 일단 대선 테마주 관련된 종목을 이제는 한번 좀 잡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뭐 우량주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싶고 그래서 전쟁 관련주나 아니면 대선 테마주나 이런 테마주 쪽으로 그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낙연 총리 관련주하고 황교안 대표 관련주하고 두 가지를 이낙연 총리는 조금 더 비중이 높으니까 남아산업하고 이월드 두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 쪽은 한창제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빅텍을 100만원 남겨놨는데요. 이건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그 협상을 미국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협상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돈 내놔야 된다는 식으로 너무 잘 사는 티를 내버려서 그래요. 힘들다 해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진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도로에 나가보면 고급차들이 뭐 절벽에 널렸고 진짜 잘 사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씩. 근데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주 힘든 곳을 살고 있고 장사 안 돼가 죽겠다는 소리들 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저는 그런데 다른 쪽은 잘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다른 세계 같은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트집 잡기 위해서 좋죠. 뭐 복지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실업수당해가 돈 주고 뭐 이것저것 다 챙겨줄 정도로 우리보다 월등히 복지가 잘 되는 돈 많은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방위비 더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해서 빅텍이 오를 것 같아서 잡고 있는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빅텍하고 스페코 둘 다를 거의 저점에서 잡았거든요. 스페코를 여기서 잡았고 아침에요. 빅텍을 절반 여기 이익 실현하고 여기서 절반을 더 잡았으니까 더 잡았죠.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할 때 빅텍을 남겨놓고 스페코를 팔았단 말입니다. 스페코를 여기서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는데 지금 스페코는 이만큼 올라갔고 빅텍은 반도 못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실수했던 부분인데요. 빅텍보다는 스페코가 더 가볍다는 걸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빅텍은 지금 신용이 뭐 15% 이야기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수 풀배팅으로 신용으로 막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올라가면 팔기 바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봤지만 3,200원 좀 넘어가려 그러면 막 팝니다. 그냥 매도 물량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이해 안 되는 게 여기서 막 팔았으면 그냥 팔고 그냥
딴 데로 가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여기서 팔아놓고 여기 오면 또 산단 말입니다. 또 미스풀 배팅을 지른다는 거죠. 또 지르니까 더 빠지면 또 손절하고 또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거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매매 풍토가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참 안 갑니다. 저도 물론 샀다 팔았다를 했어요. 팔았고 여기서 샀고 다시 팔고 여기서도 팔고 다시 사고 뭐 이렇게 하고 계속 했는데 빅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벌었는 거를 지금 대선 테마 쪽에서 한장 제지하고 이쪽에서 다 날려 먹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계속 먹었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흐름이 자꾸 그렇게 되니까 따라 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도대체 누가 이 주문들을 2천만 주나 되는 물량을 누가 주문 넣는지 정말 이런 거 한번 까발게 봤으면 좋겠어요. 신기합니다. 이 증권사 수수료만 챙겨주는 꼴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아침에 여기서 시작해서 저녁 때 여기 끝인데 하루 종일 시가에서 종가까지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 되는데 2천만 주나 되는 주식을 누군가 팔고 누군가 사는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끝났기 때문에 2천만 주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사에서 챙겨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조금 그러니까 올라가겠다 싶어서 사는 사람은 좀 지긋하게 사고 아니다 싶어서 파는 사람은 팔고 이런 식으로 한두 번 정도 해서 방향을 쭉 잡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심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펙구를 잡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적합하긴 빅텍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 방산 관련주기 때문에 스펙구도 나름 뭐 실적하고 이런 면에서 괜찮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빅텍이 지금 반도 3분의 1밖에 못 올라갔죠. 6%고 18%입니다. 너무 못 올라갔다는 거는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진해 있어서 쉽게 못 벗어난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면 또 막 벌떼같이 사고 위로 올라가면 또 막 팔고 그래서 아예 단타하는 사람들은 한 이쯤 오면 사고 여기 오면 팔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출렁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매매는 대충 끝났고 오늘 특징적이었던 게 그 HLB 반등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들여서 다시 기술적 반등 개념인지 아니면 되돌리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빠졌다 싶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서 들어 올렸습니다. HLB 생명과학하고 두 종목 모두 올라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매매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 흐름이 괜찮았고 이게 코스닥을 어느 정도 지탱시키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로 오늘 흐름을 봤고요. 나머지 쪽은 특별하게 움직이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의 돈은 거의 이쪽도 약간 움직였네요. 동물구충제 이도 고집셉니다. 누군지 몰라도 세력이 참 끝까지 끌어올리고 있죠. 제일바이오하고 진바이오텍 두 종목은 또 죽자고 계속 들어올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암이 치료됐다는 뉴스 뭐 이런 걸로 해서 끌어올릴 것 같은데 다른 돼지열병 쪽 이런 쪽이 별로 움직이지 않은데 비해서 올라가는 걸로 봐서 동물구충제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 테마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실속 없이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허무하죠. 659만원 플러스 만원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수익이 생기면 다 팔아버리고 그냥 끝날 때까지 장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호가 때 사고 싶은 종목 찾아놨다가 마지막 호가 때 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일단은 지금 제 포지션은 전쟁 관련주 쪽인 빅텍하고 그 다음에 대선 관련주 쪽에 이낙연 관련주 쪽하고 황교안 관련주 쪽 이쪽으로 잡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황교안 관련주 쪽에서는 TBC라는 종목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환경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창제지 같은 종목이 그동안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량을 좀 털어버리는 차원에서 그래서 쫙 밀면서 물량을 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얘가 쉬어가야 되니까 쉬어가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그 저가형 종목인 TBC를 강하게 쫙 끌어올려서 대장 역할을 하는 듯이 그렇게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이 대장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아시아텍 같은 종목이나 뭐 아시아텍도 지금 별로 안 빠지고 버티고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한창 제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흐름이 환경 관련주 쪽으로는 대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창 제지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 관련주 중에는 여러 종목이 있지만 남아산업이 그중 지금 적합하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그래서 뭐 대주주 매도가 있었다고 나오긴 했지만 그 물량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남아산업이 가장 그 흐름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 이월드는 조금 긴가민가한데 얘도 탄력받으면 강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이월드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서원이라는 종목은 이게 단일가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단일가 매매 맞죠? 어제 단일가 매매인데 여기서부터까지 쫙 10% 올라갔거든요. 오늘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낙연 관련주 중에 대체로 밀렸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게 남아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산업을 대장격으로 보유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200만원 투자 원칙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오늘 뭐 약간 넘어가긴 했지만 200만원치 맞추려고 신경 써가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나름 좀 분산했다고 지금 해놨는 상태고 만약 내일 또 오늘처럼 수익이 나온다면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그 중간에 푹 자다가 일어나갖고 장 끝날 때 다시 매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익이 안 나면 또 조금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일단 중간에 매매하는 부분은 장 시작해갖고 한 10시 11시까지는 좀 움직임이 활발한데 거기서부터 한 2시까지는 움직임이 계속 횡보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드리면 손해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뉴스가 없다면 그래서 중간에 한 11시부터 한 1시까지는 그냥 그 푹 자고 1시쯤부터 다시 이어서 쭉 보다가 한 2시 반 넘어서 매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작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돈을 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만원 벌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두껍긴 한데 지금 시장 상황이 혼조세라서요. 이 하락 쪽의 압력이 강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는데 거래소 쪽하고 선물은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코스닥도 매도를 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거의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으로 보고 반등을 대비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 낙폭과대 종목, 뭐 HLB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덜 올린다 이런 관점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을 그 반등을 노리고 매매를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미뤄진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들어 올리면서 양봉으로 끝났다는 점과 지금 선물 지수가 양호하다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제는 그 반등을 노리고 코스닥의 바닥권 요즘 바닥권이 지지대가 있어서 거의 625 이 정도면 지지선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반등을 노리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